교재는 100페이지고요. 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 좀 진도를 보니까 연휴가 끝나면 2주 정도가 시간이 남는데 약간 빠듯할 것 같아. 그래서 이 함수의 뜻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저희 30분 전에 테스트 보죠.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잘 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의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대응이란 무엇인가? 대응이라는 건 우선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가 필요합니다.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X와 Y라는 원소가 있을 수 있지, 그지? 자, 그랬을 때 두 원소를 짝지어주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됐니?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라지 Y 집합에 Y1과 Y2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한 번 짝을 지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짝을 지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야. 얘도 역시 대응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어쨌거나 X의 원소와 Y의 원소, 내가 지금 X와 Y라고 했지만 P, Q, A, B 상관없어. 어쨌거나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이걸 바로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대응을 설명한 이유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거든.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함수를 내가 먼저 문장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필요하고요. 우선은 얘가 준비물이야. 자, 그랬을 때 X의 각 원소당 Y의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야. 다시 X의 각 원소가 Y의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씩 대응이거든. 하나씩 대응. 이 말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지금 X가 있고 Y가 있을 때 X의 원소가 있을 것이고 Y의 원소가 있겠죠. 그죠? X의 각 원소가 Y의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니까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 몰려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X의 각 원소를 봤을 때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면 돼. 마치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1,A, 2,A, 3,B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 같은 경우에는 X,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Y1도 있고 Y2도 있잖아. 그지? 이런 거는 함수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1이 A의 화살표를 쐈는데 B에도 쐈다면 그 아이는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X에 1, 2, 3, 4가 있는데 Y에는 A, B, C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대응이 만약에 이렇게 됐어. 1은 A, 2는 B, 3은 C 이런 식으로 됐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에 하나씩은 잘 맞춰졌는데 문제는 얘야. X의 각 원소기 때문에 X에서 모두 다 출발을 해야 하는데 얘가 출발을 안 했죠. 그런 경우에는 함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출발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여기 C가 남는다라고 해서 얘는 함수가 아닌 건 아니야. 왜? 하나에 하나씩 잘 대응됐잖아. X는 모두 출발을 해야 하지만 Y가 모두 선택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이해됐지? 내가 지금 한 말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X는 무조건 다 출발해야 돼. Y는 선택을 못 받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얘를 뭐라고 좀 비유를 하면 좋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미팅을.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화살표를 쏘겠지. 그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지목을 못 받는 여자가.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여자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남자가 화살표를 안 쏠 수는 없는 거야. 누구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아마 비유를 통해서 좀 함수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해서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함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해보자면 뭐 이런 거 있겠죠. 첫 번째는 x의 원소가 남는 경우. 그러니까 화살표를 쏘지 않은 거지, 그치? 두 번째는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x의 한 원소가 y의 두 원소에 대응되는 경우, 이렇게 쓸까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되니?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런 경우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런 경우가 바로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y가 남는 건 상관이 없지만 x가 남는 건 허용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x 하나당 y 하나씩이기 때문에 1이 a와 c의 양다리 걸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니? 이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응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 안에 함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중학교 때는 함수를 아마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변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y는 fx라는 게 바로 중학교 개념인 거야.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에 의해서 얘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는 이러한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립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변수. 그 다음에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실제로 변하는 아이를 우리는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의한 이러한 함수의 개념,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한다, 즉 y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개념은 고전함수 개념이에요. 고전함수. 지금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집합과 집합 간의 대응 관계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서 나왔던 현대적인 함수의 개념입니다. 왜 바뀌었느냐? 바뀔 수밖에 없지. 이런 거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야? A, B, C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굉장히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한다. 수와 수의 개념, 수와 수의 대응으로서 함수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변화율에 대해서 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 함수론에서는 집합과 집합 간의 대응으로 지금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은 식으로 쓸 수가 없잖아. 조금 더 넓은 함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중학교 때 개념에서 고등학교 때 개념은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이 정의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앞으로 누가 함수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x의 각 원소가 y의 각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용어 정의를 할 건데 이때 요 집합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정의역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정의역. 그 다음에 요 집합 y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공역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에요. 이해됐니?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함수의 이름을 붙일 건데 보통 함수의 이름은 f, g, h 이런 식으로 붙여. f를 붙이는 이유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g, h 같은 경우에는 그냥 f 뒤에 이어지는 알파벳이야. 그치? 따라서 함수 이름을 내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f라는 함수인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쓸 거라고.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라고요? 정의역. 뒤에 있는 얘가 바로 뭐라고요? 공역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라고요. 됐지? 함수의 이름을 쓰고 정의역과 공역을 화살표로 연결해 주시면 하나의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라는 거. 되셨죠?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용어 중에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정의역은 x입니다. 됐지? 공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역은 y예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건데 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치역은 무엇을 치역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실제로 y집합에는 a, b, c가 있지만 그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아이는 a랑 b밖에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화살표를 받은 아이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고요. 요거 요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를 내가 그대로 따오게 되면은 지금 x1, 2, 3이 있고
y ABC라고 쓸게요. 자, 그랬을 때 1과 2가 지금 A로 갔고 3이 B로 갔거든. 요 함수 이름을 F라고 하면 나 F라는 함수에 1을 집어넣으면 A가 됐고요. F라는 함수에 2를 집어넣어도 A가 됐고요. F라는 함수에 3을 집어넣었더니 C가 된 거야. 다시 얘기해서 화살표를 받은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치? 이 아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함수값들의 집합이다. 다시 함수값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함수값은 요 F1, F2, F3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치역을 내가 굳이 조건제시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fx들의 모임인 거야. 이때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됐니? fx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붙인다.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럼 당연히 치역은 화살표를 받은 아이고요. 공역은 전체 y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은 모두 집합에 대한 개념,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이런 C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 그랬어. 치역은 무조건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고 당연히 화살표를 다 받으면 치역 자체가 공역과 똑같게 되겠지.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정의를 할 건데 어디다 쓸까? 여기 아래 쓸게요. 그냥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래프 하게 되면은 그냥 그림 그리는 거, 그 X축과 Y축을 그려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런 모양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다라고 해봅시다. 1, 2, 3이 있고요. 4, 5, 6, 7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1, 4, 2, 5, 3, 6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를 만들었어. 요 함수 이름을 저는 F라고 이름 붙일게요. 됐니? 자, 그러면 알다시피 정의역의 원소는 1, 2, 3이 되고요. 치역의 원소는 4, 5, 6이 되고요. 공역의 원소는 4, 5, 6, 7이 됩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그래프라는 거 정의를 먼저 할게. 그래프라는 건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어떤 순서쌍이냐면은 x, fx 들의 순서쌍 집합입니다. 즉 x가 어디 있을 때? 정의역상에 있을 때. 즉 정의역상의 원소를 갖고 와서 x, fx 요렇게 순서쌍을 만들어서 집합을 만들면 그 아이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프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왜냐면 그래프라고만 하면은 수학에 다른 그래프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입시다. 함수의 그래프. 다시 얘기해서 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쓰면은 원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1,4와 2,5와 3,6을 원소로 갖는 거지. 1,4와 2,5와 3,6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그림으로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고 싶어. 그러려고 우리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 순서쌍을 찍는 것뿐이야. 1,4와 2,5와 3,6을 찍는 것뿐이라고요. 1,4와 2,5와 3,6을 찍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연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연결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정의역상에 있는 숫자가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1과 2 사이에 무수한 숫자가 모두 함수값을 갖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원소 자체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점도 3개만 찍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사실 공역은 4, 5, 6, 7인데 공역을 알 수 있니 없니? 공역은 몰라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찍히는 점들은 정의역, 치역이거든. 정의역과 치역의 순서쌍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 아이들을 내가 지금 점을 찍기 때문에 4, 5, 6, 요 4, 5, 6이 치역인 건 알지만 이 7이라는 공역, 나머지 치역이 아닌 공역에 속한 요 원소의 존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만 봐서는 공역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프만 봐서는 공역을 알 수 있다 없다? 공역을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프만 봐서는 정의역과 치역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연결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런 그래프가 있어. 여기 지금 1이고요. 5고 y 값이 여기 뭐 1, 여기 y 값을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연결된 그래프인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3개지만 얘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나 보지. 그래프의 원소의 개수가 정의역, 치역을 했을 때 1과 2 사이에 뭐 1점 얼마 얼마가 다 모두 정의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점들을 모두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처럼 보이나 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요 함수를 내가 y는 fx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노란 선에 있는 x좌표들을 모두 모아주면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요. 걔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1부터 5까지가 되겠지. 따라서 정의역 x는 x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정확합니다. 치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 찍혀있는 y좌표를 모두 모으면 되는데 걔는 어차피 1부터 3까지지 않겠니? 따라서 y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됐죠? 물론 내가 이제 치역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y라고 썼지만 여기 x 쓰고 x 써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x로 바꾼다 한들 그걸 내가 원소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뭐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그것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대응관계로 이렇게 집합의 대응으로 나와 있을 때는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어쨌거나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하나당 y 하나씩, x 하나당 y 하나씩, 다시 x 하나당 y 하나씩 이기 때문에 내가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씩만 걸려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이거 원의 함수라고 이야기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원의 방정식. 왜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은 x 하나당 y가 몇 개씩 있니? 2개씩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x 하나당 y가 2개씩 매달려 있다고요. 이런 건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 1개만 있어야 돼요. 교점이 만약에 2개가 생기면은 절대 함수일 수가 없는 거야. 왜? x 하나당 y가 2개씩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우셨죠? 2차 함수. 얘는 왜 함수가 될까? 얘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이거 가로선 그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2점 만나는데요. 그거는 y값이 같을 때 x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x가 달라도 y값이 같을 순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x가 같을 때 y가 다를 순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아까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씩만 만나기 때문에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니?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선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두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랑 g가 있다라고 할 때 이 f랑 g가 같다라는 거는 무엇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경우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해야 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의역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가 같아야 한다. 여기까지 만족을 하게 되면은 두 함수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x집합을 내가 -1, 0, 1이라고 하고요.
y 집합도 제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랬을 때 fx가 지금 현재 x제곱이고 g의 x가 절대값 x라고 합시다. 언뜻 보면은 얘는 둥그런 함수고요. 얘는 뾰족한 함수니까 다른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는 게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놨을 때는 연결된 그래프지만 지금 현재는 마련된 정의역이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점도 세 개만 찍힐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마련된 xy 값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점은 세 개만 찍힐 예정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연결될 수 없다는 얘기야, 선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시게 되면 대응 관계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제곱하게 되면 1이죠, 그지? 0 제곱하면 0이지? 1 제곱하면 1이야. 됐니? 얘 역시 마이너스 1 절대값 씌우면 1 되고요. 0은 0이 되고요. 1은 1이 되는 거야. 어때? 똑같죠? 지금 정의역 똑같고요. 공역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각 원소에 대해서 대응되는 y 값이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치역이 똑같은 건데 내가 만약에 이걸 지우고 치역이 같다라고 쓸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치역이 0, 1 똑같다 하더라도 이 화살표의 대응이 다를 수 있잖아. 뭐 이렇게 0으로 가고 이렇게 1로 가게 되면은 다른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치역이 같다라고 그냥 딱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의역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함수값들이 같다. 그러함으로 치역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두 함수가 똑같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당연히 뭐가 같을까? 그래프가 같죠. 함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뭐가 똑같다? 그래프가 동일하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1을 찍을 거니까 여기 찍히고요. 0,0은 여기 찍히고요. 1,1은 여기 찍히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를 가지게 될 거예요. 됐니? 다만 조심할 점은요. 그래프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함수가 같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래프에서는 누구를 알 수 없으니까 공역을 알 수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공역을 안다면은 내가 이제 두 함수가 같다 다르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역을 모르기 때문에 함수가 똑같다라는 건 정의역의 각 원소 x에 대하여 fx랑 gx 똑같고 정의역 똑같은 거 알지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기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은 친절하게 공역을 이야기했지만 보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정의역의 각 원소에 따라서 fx랑 gx가 똑같으면은 같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사실은 무방해요. 안 되는데 공역은 같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문제에 따라서 공역이 제시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럴 때에는 문제 오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공역이 다르면은 뭐 이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니까 공역은 당연히 뭐 실수 전체다라고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앞으로는 식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배웠기 때문에. 이해됐니? 이해되셨죠?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를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중학교 때는 함수를 식으로 배웠다고 했죠. 식으로 배워서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한다. 식에 의해서 함수를 분류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두 집합 간의 대응 관계로서 함수를 다시 정의하게 되죠. 대응 관계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식에 의한 분류, 대응 관계에 의한 분류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식에 의한 분류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관계에 의한 분류를 좀 이야기할게요. 됐죠? 당연히 식에 의한 분류는 이 식이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먼저 봅시다. 우선 함수는 크게 대수함수와 초월함수가 있고요. 대수함수와 초월함수가 무엇인지는 지금 뭐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그런 분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함수 안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와 분수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는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죠. 그지? 무리함수도 1학년 과정에서 배우시게 되고 초월함수 같은 경우는 수학 1에서 배우시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초월함수의 종류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논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선 다항함수라는 게 무엇인가? 다항함수는 흔히 얘기하는 n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0차 함수도 상수함수로서 이 안에 그냥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n차 함수인데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를 가지고 무엇을 정의할 것이냐? 유리함수를 정의할 거거든. 유리함수가 뭐냐 하면 유리함수는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분의 5. 얘 유리함수예요. 이거 왜 유리함수지?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이거 5는 n차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 상수함수라 그래서 0차 취급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는 y는 x-1분의 5x 더하기 3. 이거 유리함수예요. 당연히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다항함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차 함수라면 그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을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지금 현재 다항함수에 속하는데 다항함수에 속한다는 얘기는 유리함수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얘를 왜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할까? 굳이 이야기하면은 1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분류할 때 이 유리함수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분모가 상수인 경우에는 다항함수가 되는 것이고 분모가 상수가 아닌 경우에는 분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수함수가 되고요. 이건 바로 다항함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류 기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루트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루트가 들어있는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루트 안에 유리함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유리함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 유리함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어야 되겠죠. 완전제곱식이면 루트가 풀리기 때문에 이해됐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들은 다 여기 어딘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대응에 의한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칠판을 좀 정리하고 좀 이어서 내용을 갈게요. 대응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대응에 따른 함수의 분류. 이 대응에 따른 함수의 분류는 총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네 가지가 함수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분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 곤란하고 대표적인 거 네 가지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라면 그렇지만 대응에 따른 함수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분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대표적인 거 4개를 소개했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뭐부터 이야기할 거냐 하면은 1대1 교재에는 1대1 함수부터 나와 있으니까 1대1 함수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4개를 나열해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먼저 1대1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란 정의를 먼저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정의역 내의 두 원소 x1과 x2가 있다면 함수 f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른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의역 내에 있는 다른 두 원소가 다른 y값으로 대응된다면 우리는 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고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x1과 x2가 있으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1과 x2가 다르기 때문에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x3가 하나 더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죠. 왜? 이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여기 x3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의의 위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대우명제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참인 명제라면 정의니까 참일 거 아니야. 그지? 대우명제는 fx1과 fx2가 똑같으면 x1과 x2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얘 역시 1대1 함수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나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으시죠? 자, 그러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점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곤란해요. 다시 얘기해서 얘는 함수이기는 해. 왜?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씩 만나니까. 근데 문제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지금 어때요? 두 점이 만나지, 그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이 만난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y값에 대해서 다른 x값이 지금 화살표를 동시에 썼다는 얘기거든. 이건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르면은 달라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몇 개? 교점이 당연히 한 개여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인 함수에 한해서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겠지. 그지? 만약에 가로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한 점이 아니야. 그 아이는 함수조차도 아니기 때문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래프가 그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지. 그치? 얘 같은 경우엔 정의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점 찍혔지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에는 연결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점을 무한개를 찍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휘어지면 안 돼. 휘어지는 순간 같은 y값의 x가 여러 개 매달릴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만약에 그래프를 연결해서 그릴 거라면은 당연히 뭐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또는 뭐 하거나 감소만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1대1 함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 봅시다. 1대1 대응.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조금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해요. 1대1 함수란 얘기는 x1과 x2가 라지 x에 속할 때 fx1과 fx2가 달라야 한다라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의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다. 방금 제가 이거 무슨 실수를 한 거죠, 대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이 반대로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대. 자, 그 얘기는 이런 얘기야. 기본적으로 x집합과 y집합이 있을 때 됐죠? x1과 x2가 다르면 y1과 y2가 달라야 되는 거야. 즉 다르면 달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다가 y3를 얘기할 수 있었어. 그래도 이 정의를 위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즉 y3가 있다 하더라도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역은 y1, y2, y3인데 치역은 y1과 y2만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죠. 따라서 얘는 이걸 지워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1대1 함수에 비해 정의가 좀 더 엄격해. 그지? 요거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따라서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닌 1대1 함수, 요 링 부분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뭐 여기 이게 y3 들어있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그러한 함수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참고로 내가 만약에 이 1대1 대응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도 당연히 1대1 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질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연결된 그래프라면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림이 나와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1대1 함수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달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실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거는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 다르다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프상에서는 누구만 알 수 있니? 치역만 알 수 있고 공역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공역을 밝히지 않는 이상 여기 지금 찍혀있는 점들은 정의역, 치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역을 알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외형상으로 보았을 때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그래프를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구분을 못해요. 따라서 역시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될 것이고 사실 문제에서 공역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x축 위쪽만 그려지는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해봐. 그럼 내가 여기 찍혀있는 점들을 내가 x좌표를 모두 모아보게 되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돼요. 그치? 모든 실수가 돼. 근데 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축 위에만 그려졌기 때문에 여기 찍혀있는 y좌표들을 모두 모아보게 되면은 y는 0 이상인 실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만 봤을 때는 어쨌든 1대1 함수일 수도 있고 1대1 대응일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공역을 똑같이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공역을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준다면은 공역과 치역이 똑같기 때문에 나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 함수는 1대1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y값을 모든 실수를 마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만큼만 썼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이기도 하지만 굳이 분리를 하자면은 그렇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지는 조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 요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속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인 함수들은 모두 1대1 함수가 된다. 하지만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라고 우길 순 없다라는 거. 됐죠? 자, 칠판 정리하고 나머지 우리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있죠? 이 두 가지 마저 공부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분류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했고요. 항등함수 한번 볼까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려면은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항등함수 f가 있으면은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고요. 내가 만약에 두 정의역과 공역을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x라면 x로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식에서 얘기하는 y는 x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y는 x도 항등함수의 하나의 예가 되겠지. 항등함수의 하나의 예가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바로 항등함수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1,1, 2,2, 3,3을 찍으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아까 요 y는 x를 항등함수의 하나의 예라고 이야기를 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y는 x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잖아. 그치? 근데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라고 한 거고 사실 얘도 뭐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은 y는 x가 되긴 되겠죠.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 항등함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죠. 왜? 우선은 함수지 당연히. 그 다음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씩 만나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에 해당이 돼요. 1대1 대응. 얘는 1대1 함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미안. 1대1 함수이기도 하지만 1대1 함수 중에서도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련한 y값을 다 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1대1 대응에 해당이 된다. 물론 1대1 함수도 맞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됐니?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서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함수값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x가 만약에 1, 2, 3이 있는데 y는 1, 2, 3, 4, 5를 마련을 했지만 모두가 3으로만 대응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 1도 3으로, 2도 3으로, 3도 3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만약에 정의역을 모든 실수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의 값으로만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y는 c 뭐 이런 꼴로 나오게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 살펴봤는데 우리 지금 네 가지 다시 한번 읊어보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1대1 대응, 1대1 함수 먼저 쓸게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 네 가지라고 이제 이 네 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들을 분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대표적인 거 네 개를 소개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1대1 대응도 아니고요.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지. 그치? 요런 함수는 또 이름이 있어요. 전사함수라고.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글쎄 고등학교 내에서는 안 배울 예정이야. 어쨌거나 요 네 가지 이름들은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함수가 있을 때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네 개를 내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함수의 개수를 내가 한번 세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x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y집합이 이렇게 있어. 내가 만약에 1, 2, 3 하고요. 1, 2, 3, 4, 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내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1은 1, 2, 3, 4, 5 중에 화살표를 하나 쏘겠죠. 그지? 다섯 가지. 각각에 대해서 2는 1이 간 걸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쏘겠지. 그지? 3은 남은 3개 중에 쏠 거예요. 60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재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60개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은요. 1대1 대응은 이 상태에서 못 만들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3개인데 5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썼을 때 당연히 내가 이 전체 5개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치? 따라서 내가 줄이겠습니다. 그냥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줄일게요. 이런 식으로 했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니? 1은 1, 2, 3 중에 하나, 2는 나머지 중에 하나, 3은 남은 거 하나. 6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자, 항등함수는 굳이 얘기 안 할게. 이렇게 4, 5를 지웠을 때 하나, 둘, 셋 요렇게 만드는 함수 하나겠죠. 그치? 이거를 1개, 2개, 3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하나의 함수인 거야. 1개. 이해되셨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1로 몰리거나 2로 몰리거나 3으로 몰리거나 4로 몰리거나 5로 몰리거나 몇 가지가 될까?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우의 수에서 원래 내야 맞는 건데 간혹 나오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되겠다. 알아는 됐죠. 왜냐하면 이런 고배 법칙에 의한 경우의 수 계산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뭐 뒤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안 배웠다라고 해서 사실 안 낼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배운 것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교재를 어디까지 설명을 한 거냐 하면 105페이지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105페이지까지 한번 그 내용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는 사실 원래 이번 영상에서 문제까지 풀려고 했는데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걸로 하죠.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반드시 꼭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